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웨딩드레스 입고 김밥 먹던 그 여자가 동석 오빠와 손잡고 연애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광숙과 동석의 꿀 떨어지는 오늘부터 1일 연애 시작한 이야기와 독고타게 범수를 향한 막장 질주, 그에 반해 과거의 속죄를 섞어 범수에게 부탁하는 장미의 모습이 노출되었어요. 또 흥수만 바라보던 옥분의 반란과 그로 인한 흥수의 질투 폭발 스토리가 그려졌는데요. 함께 34화 내용 한번 쭉 살펴보고요. 영상 후반부에는 35화 예고에 대해서 좀 떠들어 볼 건데요. 가장 눈에 띄는 예고 내용은 단발머리한 세리와 붙잡는 범수 스토리일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함께 독수리호 형제를 부탁해 34화 리뷰, 그리고 35화 예고 내피셜 시작해봐요. 드디어 연애 시작한 동석과 광숙. 아니 우리 광숙이 응급실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동석을 보고 와락 안기는 모습에 우린 다 알았죠. 마 대표 동석을 진짜 많이 좋아하는구나. 근데요, 그 와중에 동석은 또 농담을 해요. 마 대표가 내 걱정하는 거 다 보였다고. 마음을 숨기는 내숭쟁이. 아니 이 커플 뭐야, 설레게. 광숙은 예전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다는 트라우마를 고백하고, 동석은 마 대표 행복 프로젝트 숙제 다 끝나기 전엔 절대 안 죽는다 라며 웃어넘기는데요. 진심과 농담 사이의 그 묘한 경계선. 보는 사람 마음도 아주 달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광숙 손을 덥석 잡으며 오늘부터 우리 1일이에요 라고 외치는 동석. 광숙은 당황해서 도망가면서도 대답은 예스래요. 하하하하. 심지어 천수로부터 동석의 교통사고 소식을 전해주는 전화가 오자 동석이 괜찮다는 사실과 벌써 병원에 다녀간다는 걸 다 얘기해버려요. 뇌에 주름 없는 사람처럼 여과기 없이 떠들어버릴 때가 진정 광숙이 매력에 헤엄칠 때긴 하죠. 그렇게 이 둘의 공식 연애는 시작되었어요. 자, 연애만 하냐고요? 아니죠. 동석은 광숙 걱정 덜어주겠다고 천수에 이어 범수랑도 브로맨스를 시도합니다. 범수를 호텔 자문으로 영입하려는 계획을 세워요. 왜냐고요? 범수는 미국 명문대 출신의 최신 경제 트렌드를 추적해줄 신진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이유 다 필요 없고 범수는 광숙이 시동생이니깐요. 동석에게는 목적이 있잖아요. 범수에게도 장수 같은 형이 되어주려면 친해져야 하니깐 그 발판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사회이사 자리를 제안하는 거였죠. 제안을 받은 범수도 사실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동석이 운영하는 글로벌 호텔에서 임명하는 사회이사라면 못하면 못했지 거절할 이유가 하나 없는 자리니깐요. 게다가 범수를 향해서도 진한 친근함 어필하는데요. 이 와중에 광숙은 그냥 천천히만 가자라고 조심스레 마음을 내보입니다. 이제 이 커플은 지금 연애 속도 조절 중이에요. 근데 페달 밟은 쪽은 확실히 동석씨. 과속 없이 안전하게만 주행해준다면 목적지 도달은 곧입니다요. 퇴근 후 첫 데이트 기념을 위해 광숙을 만나러 온 동석. 드라이브 데이트로 시작해 장미꽃 한 송이 선물합니다. 아주 나이에 맞게 클래식 그 자체. 그러면서 동석씨라고 불러줘요 라고 호칭 정리까지 요구하는데 광숙은 부끄러워서 마음의 준비가 되면요. 그랬더니 동석 왈. 그럼 오빠로 해요. 부끄러운 건 광숙뿐 아니라 우리들 몫이기도 하네요. 결국 광숙은 패. 동석 회장 승. 동석씨라는 호칭으로 정리되고 낯뜨거운 광숙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동석을 뒤로하고 차에서 내려 뛰기 시작하는데요. 어두운 길 그냥 갈 리 없는 동석은 차 헤드라이트로 비춰주면서 광숙이 무사히 집에 들어가는 길까지 바래다 주네요. 사실 저는 동석의 닭살 멘트보다 이런 행동들이 더 설레는 것 같은데요. 암튼 집 앞에서 동석은 광숙에서 마무리 멘트 날립니다. 동석이 꿈꿔요 라고 말하며 낄낄 웃네요. 겨우 며칠 전에 광숙에게 거절당하고 얼굴에 빗금치고 주변 사람들 얼게 만들더니 오늘은 정말 헛웃음 나올 정도로 닭살스러우시네요. 연애 2일차. 동석과 광숙의 저녁 식사 데이트 날에 동석이 선물한 다나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광숙. 동석은 너무 예쁘다. 진짜 잘 어울린다. 계속 칭찬 퍼붓고 광숙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근데 너무 이쁘긴 하네요. 매번 술도가 잠바만 입고 다니던 광숙이 머리 풀고 원피스 차려입으니 정말 모르는 사람이 봐도 뒤돌아볼 각이에요. 웨딩드레스 입고 김밥 먹던 여자가 여자친구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냐? 그렇게 첫 만남 회상하면서 두 사람은 사람 앞일은 알 수 없다.
라는 말로 정리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걱정하지 말자고 오랜만에 어른스러운 말을 건네주시는 동석 씨. 그래요. 걱정해봐야 일어날 일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기대해봐야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깐 그냥 현실에 맡겨보는 걸로 해요. 데이트를 마치고 술도가 앞에서 광숙을 내려주려는데 흥수가 저 멀리 오고 있는 걸 확인하고 당황한 광숙은 동석에게 숨어야 한다며 의자 등받이를 내리고 냅다 누워버립니다. 차 안의 조명을 꺼버려서 내부가 보일 리는 없겠지만 지나가던 흥수가 차 안을 빤히 쳐다보자 완전 얼음. 하지만 흥수는 차 유리에 비친 자기 얼굴만 보는 중. 애초에 그 차는 노관심. 비밀이 될 수 있을지 어떨진 알 수 없지만 이 커플의 비밀 데이트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중년 로맨스도 달달할 수 있다는 걸 우리 함께 확인해 보기로 해요. 지금부터는 새로운 관계 전환된 흥수와 옥분 커플 얘기해 볼게요. 그동안은 옥분만 흥수를 졸졸 따라다니는 형국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전세역전된 것 같네요. 옥분은 유기견 구름이를 돌보고 있는 동물병원으로 향해요. 주인이 없어 어딘가로 입양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걱정이 태산인 옥분. 누가 보면 어제 처음 만난 강아지가 아니라 10년 정도 애지중지 키운 강아지 엄마라도 되는 것 같았죠. 구름이가 입양 갈 가정도 직접 찾아주겠다고 말하는 동물병원 원장 손을 갑자기 잡질 않나? 흥수 가게에서 토스트까지 사서 원장님의 입에 넣어주질 않나? 쉬는 시간에 옥분을 만나러 온 흥수를 박대까지 하고 그동안 흥수의 철벽치기를 봤다면 이런 상황 뭐 대수롭지 않기는 하지만요. 처음 본 강아지 때문에 이런 태세 전환이 가능하다고요? 글쎄요, 좀 아리까리합니다. 이런 옥분 변화를 보면서 흥수는 안절부절 못해하고요. 흥수야, 이제 마음 정리하고 옥분에게 고백하는 거 어떠니? 더 시간 끌다가는 옥분이 버스 갈아타고 동물 세계로 떠날지도 모른단다. 세리가 집 나간 지 일주일. 장미애는 범수를 찾아와 세리를 부탁합니다. 이제 세리 마음 돌리는 게 어려운 걸 알겠다며 범수에게 도움을 청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장미애. 그런 장미애에게 범수는 그 전날 밤 술도가에 쳐들어온 독고탁이 저지른 막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요. 어떤 막말이냐고요? 바로 강수에게 옷이 아니면 빠지라는 그 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독고탁을 주의시켜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강수가 장미애의 아들인 걸 알고 있는 범수지만 사랑하는 동생 강수가 그 일로 상처받는 건 누구보다 싫으니까요. 하지만 누구의 말도 잘 안 듣는 막무가내인 독고탁이 장미애의 말을 들어줄진 의문이 들죠. 한편 사무실에서 범수의 부정 관련 투서에 대한 결과 통보지를 받은 독고탁.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열받아서 범수 찾아가지만 범수한테 딱 한 방에 제압당하고 맙니다. 그 와중에도 입만은 살아서 범수랑 하니 대한민국에서 얼굴 들고 못 살게 해주겠다. 협박까지. 진짜 이 문제 많은 아저씨는 대치동 강사가 와도 답이 없겠어요. 오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찾아대던 세리가 드디어 마지막 장면에서 등장했는데요. 짧게 단발머리를 한 여자가 어느 고급 식당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이게 누구죠? 바로 세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뭔가 채워진 얼굴의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화에서 그려질 세리를 너무 궁금하게 만들었죠. 그럼 이제부터 35화 예고편 뇌피셜 쬐끔 보태서 한번 떠들어 볼까요? 고급 식당에서 피아노 알바를 하고 있던 세리를 봤다는 지인의 얘기에 범수는 세리를 만나러 한 걸음에 달려가죠. 그동안 엄마 아빠 그늘에서 편안하게만 살아왔던 세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 모습. 범수는 세리에게 장미애가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세리는 그동안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엄마의 대타로만 살아왔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다 말하고 돌아서는데요. 그런 세리 손목을 붙잡아 돌려세우는 범수. 그동안 참아왔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세리야, 나도 너를 좋아해. 그리고 내 걱정 많이 했어.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면 나랑 술도가로 가자. 또 광숙의 제안으로 하니에 돌잔치가 열릴 예정인데 그 자리에 초대하죠. 범수를 따라 돌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아는 세리지만 절대 거절 없어요. 다음 회차에는 범수의 옆자리엔 세리가 있을 듯한 예감이 팍팍 옵니다. 그리고 그 한이 생일 잔치 자리에서 장미애를 만나고 장미애는 연락두절되었던 세리를 찾은 안도감도 잠시
한이를 친딸처럼 안고 있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업보로 세리가 남의 자식을 키우는가 싶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충격에 몸도 못 가누는 장미애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강수. 지금 강수 마음도 독고탁이 어지럽혀둔 상태인데요. 장미애를 데려다주는 길에 독고탁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말제조기 입에서 어떤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다음 화에서 강수는 술도가 식구들이 그렇게도 쉬쉬하던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 같아요. 독수리호 형제를 부탁해 공식 커플이 된 동석과 광숙. 이 둘은 자신들의 연애 시작 커밍아웃을 하기 위해 전 배우자들의 납골당을 찾아가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납골당이 같죠? 드라마 초반에도 그 둘은 그 납골당에서 여러 번 마주쳤었지만 그때는 서로 아무런 감정이 없을 때여서 동일한 납골당에 있다는 사실이 아웃 오브 안중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요. 전 배우자들의 납골당이 같은 곳도 인연이라며 갖다 붙이게 하죠. 이제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했고 사귀어보기로 합의했으니 이제 동석이 속도 조절만 잘한다면 당분간은 걸림돌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꽃길 예약 단디 걸어두신 거 맞죠? 오늘 34화는요. 동석과 광숙의 연애일이 시작된 아주 귀한 회차였습니다. 장미애는 연락두절인 세리로 인해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 깊어졌고요. 독고탁이 흘린 말 한마디로 머릿속 복잡한 강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아마도 다음 화에서는 광숙 동석 닭살 커플 외에 동물병원 원장님과 너무 가까워지는 오픈에게 서운함과 질투를 느끼는 흥수의 얘기가 좀 많이 다뤄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머리 이쁘게 커트하고 달라진 세리와 연애 시작하는 범수 커플이 첫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귀여운 한이의 첫 생일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렇듯 35화에도 흥미진진한 스토리 전개가 예상되니까 픽업 더 드라마와 함께 하실 준비하셔야죠. 지금까지 픽업 더 드라마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화 리뷰에서 만나요.